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국사 미스터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한국사 미스터리 조선시대 왕들의 의심스러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로 도소람 마에불에 숨긴 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도소람 마에불이 숨긴 비서. 자,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의 운세를 예측해보고자 점집이나 철학관, 또 타로카드 이런 곳들로 몰려가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올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저 흥미와 호기심으로 경험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덕분에 각종 예언자나 예언서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곤 하죠.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1500년대 프랑스에서 의사이자 점성가로 활동했던 노스트라다무스일 것입니다. 그는 1555년 제세기라는 제목의 예언서를 출판했는데 총 1100여 편의 사행시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앙리 2세의 죽음,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등장까지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사행시에 어떤 추상적인 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자, 그리고 그 밖에도 폭풍에 휘말려서 시력을 잃고 나서 예언의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불가리아 태생의 바바방가, 또 중세 영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1250년경에 자동차의 존재를 예언했던 로저 베이컨, 2036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래인이라면서 여러 가지 예언을 남겼던 존 티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만화에서 미래의 일을 그려낸 것이 현실이 되면서 유명세를 치른 내가 본 미래의 타츠키 료와 서기 2000년대의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만화를 썼던 이정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언가를 꼽자면 타너 스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분이 바로 타너 스님, 타너 대종사 기념 박물관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타너 스님은 1913년 김제시에서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 김홍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이후 사서와 삼경은 물론이고 노자와 장자 등 제자백가의 사상을 깊이 있게 공부했으며 22살이 되어 오대산의 상원사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고 해요. 이후 유학과 불교 교리 공부에 매진했던 타너 스님은 자신이 만들어낸 주역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국전쟁과 5.16 쿠데타, 일본 효고현 남부의 지진,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등을 예언하면서 세간의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물론 기상이변 등의 재해 혹은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위태로워질 것인데 우리나라만은 살아남아서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은 어째서인지 아직 깜깜무소식이고, 여자 임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난 이후에 3, 4년 뒤에는 남북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 역시 빗나갔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계 각국의 예언가와 타너 스님의 예언들 중 들어맞는 예언이라는 것은 끼워 맞추기식이라 크게 신뢰가 가지 않고 당연히 맞지 않은 예언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감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심이라는 사람이 정씨들의 조상인 정감이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 형식의 예언서로 반왕조적 내용으로 인해서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으나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감록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재세기처럼 정식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쓰여지면서 전해졌기 때문에 수많은 첨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정감록이 민중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재세기처럼 그 내용이 들어맞아서, 어쨌든 끼워 맞췄다고는 해도 들어맞아서라기보다는 한양의 이씨조선이 무너지고 계룡산의 정씨왕조가 들어서고 다시 몇백 년 후에는 가야산의 조씨왕조, 그 뒤에는 송악산의 왕씨왕조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체적 흐름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세도정치와 탐관오리들의 부패로 인해 삶이 고단했던 백성들은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기를 바랐던 것이죠. 덕분에 19세기에 일어난 여러 민중운동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정도령이라고 지칭하는 인물들이 나타나면서 계룡산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며 세울 것이라면서 민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세기처럼 끼워 맞추자면 들어맞는 것들도 있겠지만, 정감록이 지니는 가치는 민중들의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명한 예언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서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도소람 마에불의 비서입니다. 자,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 근처에는 도소람이라는 작은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절벽에는 높이 13m에 이르는 거대한 마에불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마에불의 가슴 한가운데에 정사각형의 표시가 있고 그 안에 작은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도소람 마에불이고요. 저 가슴 쪽에 보면 하얀색 표시 보이시죠? 저기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의 열의 좌상, 출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전설에 의하면 이 안에 조선 왕조를 멸망시킬 수 있는 비밀의 문서, 비서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의 문서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바로 1820년 전라감사로 부임했던 이서구였습니다. 이서구는 평소에도 호기심이 많고 대담했던 탓에 이곳에 부임을 해서 온 다음에 전설을 듣자 바로 사다리를 이용해 마에불의 가슴에 자리한 공간으로 올라가 손을 그 안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문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서를 꺼내어서 읽어보려고 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밀려오면서 번개가 쳤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문서를 읽은 이서구는 황급히 문서를 다시 마에불의 가슴에 넣고 내려왔는데, 그 문서의 첫 문장이 전라감사 이서구가 제일 먼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서구는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그대로 놓고 내려왔다고 해요. 이서구는 실제 조선시대에 살았던 문신으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맞서면서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지역에서 선정을 베풀었던 인물이지만, 후에는 이 사람을 일종의 영웅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들도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존했던 홍길동을 도술에 능통한 의적 홍길동으로 묘사했던 홍길동처럼 이서구 역시 실제 문신이었던 이서구가 여러 가지 도술과 예언에 능한 이서구로 변형되면서 전승되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지만 약간 과장이 되면서 약간의 신격화가 되었던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서구의 일이 알려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거세지자 선운사의 승려들은 돌아가면서 이 앞을 지켰고 도난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91년 전라도민 중에 손화중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이끌고 선운사를 기습합니다. 그리고 승려들을 제압하고 그 문서를 손에 넣었다고 하죠. 물론 바로 출동한 관원들에 의해서 승려들을 제압하고 있던 무리들은 모두 붙잡혔는데 이때 손화중은 이미 문서와 함께 사라진 뒤였다고 해요. 그리고 1년 뒤에 손화중은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로 다시 등장을 하는데 당시 그의 손에는 바로 이 비서가 들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손화중은 전봉준, 김계남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의 3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게 손화중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아무튼 손화중이 이끄는 농민군들은 전라도 지역을 평정하고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조선 왕조는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조정에서는 일본과 청나라의 군대를 우리 땅 안에 들여놓는 어리석은 짓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일본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동학 농민군은 무너지게 됐고요. 손화중은 전봉준과 함께 나주의 감옥에 갇혔다가 같은 날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청나라, 일본, 러시아까지 우리 땅에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다가 결국 1910년 조선 왕조는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비서를 들고 있던 손화중으로 인해서 조선 왕조가 멸망을 맞이했다라는 이 전설은 이 전설이 맞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내용까지 비서에 담겨져 있었는지는 궁금하지만 동학농민군이 해체되었고 손화중이 서울까지 끌려가 고문 끝에 처형을 당하면서 그 비밀의 문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도서람 마애불의 가슴 속에 있던 비서 역시 정감록처럼 호란과 외란을 거치고 권문세족의 수탈에 지친 민중들의 마음 속에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망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일종의 전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53년 동안 머물며 선교사들의 업무 보고서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의 정치, 외교, 사회적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기록했던 미텔 대주교의 일기에서는 손화중이 마애불의 가슴에서 꺼낸 것은 문서가 아니라 금덩이였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이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당시 민중들이 원했던 방향은 아니었을지라도 결국 마애불의 비서에 얽힌 전설이 이루어졌다. 조선왕조가 멸망했다. 라는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을 혹은 역사를 바꾸는 것은 예언가들의 어떤 예언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민중들의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